최근에 쪽지 시험 본 거 한번 문제 풀이 해볼게요. 일단 파동은 종파랑 횡파가 있고요. 굳이 이걸 구분하자면, 그리고 이거 힌트를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횡파는 흔히 말해서 이런 게 횡파고, 종파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횡파, 이게 이제 횡파고, 이거 이제 종파인데, 횡파 같은 경우에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관계, 이걸 이제 횡파라고요. 종파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평행한 관계를 이제 종파라고 부르죠. 자, 2번 t가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속도는 4m/s고요. 지금 위치 변이 그래프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 혹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파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파장이 1m인 파다. 근데 속도가 4라고 했으니까 진동수 F는 4Hz다. 왜냐면 둘이 곱한 게 속도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진폭은 여기 높은 거 그러면 되지? 이게 지금 0.2m고요. 미터고 0.4라면 안 돼요. 파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1m. 진동수가 4Hz니까 주기는 진동수 역수. 그래서 4분의 1초, 0.25초 되겠네요. 단위 꼭 쓰시고요. x가 1인 지점을 기준으로 변이시간 그래프를 그리세요. x가 1인 지점 여기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겠지. 이렇게. 다시 말하면 1 위치에 있는 줄은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기 시작해서 다음에 슉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처음 위치는 0이고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야 돼.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0.2까지 내려올 거니까. 네, 그래서 슉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걸 이제 반복을 하겠지.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고, 시간을 그려오면 4분의 1초가 1주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게 1주기니까 4분의 1초가 여기 되겠지. 그럼 여기는 8분의 1초가 돼야 될 거고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굴절률이 1인 매질에서 진행하는 파가 있습니다. 굴절률이 3분의 1이 됐다. 3분의 1이 됐다는 건 속도가 얼마가 됐던 소리예요. 속도가 1인 상태에서 3분의 1이 됐으니까 속도는 굴절률분의 원래 속도 이건데, 지금 굴절률이 1인 거에서 갑자기 3분의 1이 됐으니까 이게 3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속도가 3배가 됐지. 속도가 3배가 됐다.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굴절률이 다른 곳으로 매질이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지 않냐면 진동수는 불변이에요. 진동수는 바뀌지 않는데 뭐가 바뀌냐면 속도는 바뀌었다. 속력은 바뀌어요. 이거는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진동수는 안 바뀌는데 속력이 변했으니까 결국 뭐가 바뀌어야 되면 파장이 변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속도가 3배가 됐으니까 속도 V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서 진동수는 불변. 그러니까 이게 변하면 이게 올라갔으니까 파장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배가 됐으니까 3배 더 길게 그리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서 이제 다음은 이제 내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될 텐데, 3배 더 파장이 길어져야 되니까 지금 2칸, 이거를 3배니까 6칸 그려야 되네. 하나, 둘, 셋, 여기까지.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3칸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자,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이게 사실 에너지 보존을 보면 정확히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파장이 길어졌거든. 그러니까 속도가 늘어났어요. V가 늘어났어. 그 속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에너지 보존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에너지 보존 생각하면은 진폭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논하진 않고요. 진폭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4번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전반사가 일어나게 빛이 쌓이는 방향을 말하고 최소의 입사각 인기각을 구해라. 그러면 지금 스네일 법칙 NA 사인 세타 A는 NB 사인 세타 B에서 제 NA가 1, 그러니까 1 사인 세타 A는 루트 2 사인 세타 B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전반사가 일어났냐면 n이 큰 곳에서 n이 작은 곳으로 써야 되니까, 그리고 루트 2인데서 루트 1로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써야지. 여기서 슉 써서 이제 만약에 이게 진짜 인기각이다. 그래서 크리티컬 앵글이 되면 이제 전부 다 반사하는 이런 구조가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일본이 이렇게 굴절해야 되는데 이 굴절 안 하고 이게 전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반사만 일어나는 거니까 그 경계점에 의해서는 굴절각이 거의 90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각도가 90도지. 그래서 이 일은 루트 2 사인 세타 B니까 사인 세타 B가 루트 2분의 1 세타 B가 45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계각이 되고요. 실제 그림은 밑에 B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로 그려야겠죠. 네. 자, 이거를 이제 진동수가 큰 것부터예요. 진동수가 곧 빛 광자의 에너지 크기랑 관련이 있어서 이 에너지가 큰 것부터 쓰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마레이, 그 다음이 엑스레이, 그 다음 슬롭 생각하면 자외선이 있고요. 울트라 바이올렛, 그 다음에 가시광선 라이트, 그 다음이 이제 인프라레드 적외선 있고요. 그 다음이 마이크로파, 그 다음이 라디오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역별로 쓰면 얘는 이제 그 어디에 많이 쓰냐면 사실 방사능인데 실제 이거 쓴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의료용으로 많이 쓰이죠. 감마 나이프 뭐 이렇게 암 같은 거 제거할 때 주로 씁니다. 엑스레이 촬영 주로 많이 쓰고요. UV 살균할 때 많이 쓰죠. 라이트핏 우리가 볼 때 쓰고요. 이걸 굳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볼 때. 다양한 답이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거 맞았다고 할게요. 그리고 IR 인프라레드 이건 이제 적외선인데 이건 보통 야간 투시용, 야간용 카메라 등등에 이제 쓰입니다. 마이크로 이건 이제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본 그래서 이건 이제 전자레인지죠. 주로 많이 쓰고 라디오파는 실제로 라디오파 파이 많이 쓰이거나 혹은 전파 이런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물결파 두 개를 만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처음 위상이 같은 상황이네. 위상이 같은 물결파 실선이마로 점선이 고립니다. 수면 높이를 비교해서 말하세요. 현재 이 상황에서 P는 실선 두 개, 그러니까 마루 두 개니까 이 같은 경우는 수면이 엄청 높겠지. 그러니까 마루 간섭이 일어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상황, 높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지금 Q는 상세 간섭이 일어났지. 상세 간섭이 일어나서 그냥 평면 상황,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 R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얘도 이제 보강 간섭인데 얘는 골로 보강 간섭이지. 그래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빛을 비쳤을 때 나타나는 무늬를 말할 때 P 지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마루로 보강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나중에 되면은 이제 점선이 올 거라서 나중에는 골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루랑 골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밝기 같은 경우에는 볼록 렌즈, 오목 렌즈 계속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얘는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계속 반복하는 모양이고요. Q 지점은 현재 파란색 셀선 그리고
오렌색이 점선인데 시간이 지나면 파란색이 점선, 오렌색이 실선 이게 되겠지. 이게 이렇게 내려올 거고 여기 이렇게 갈 거니까. 그래서 얘는 계속 보강입니다. 계속 아니 보강 계속 상세 간섭, 소멸 간섭.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계속 평면인 상태를 유지할 거고요. 밝기 변화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상파 만들어줄 조건 있죠? 일단 파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같다. 다른 거 이동 방향 정반대. 180도 차이 나야 된다. 이렇게만 쓰시면 되고요. 아 근데 누가 이게 물어본 게 있어. 위상이 같아야 되냐? 위상은 꼭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상이 다르면 위상이 다르거나 같거나 차이는 뭐냐면 그 마디 혹은 배가 되는 지점이 달라질 뿐 보험관세는 어차피 정상판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조건 그리고 이거 총 5가지만 따지면 됩니다. 물론 사실 이거 3개가 같으면 속력이 같은 거니까 굳이 저 4개가 다 같다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나왔는데요. 정상 2파가 있는데 2파가 와요. 근데 둘이 만나서 같은 속도로 진행이 오겠지. 그래서 전 영역에 걸쳐서 파동이 존재할 때 하는 정상파 중 배의 변의 최대인 상태. 그러니까 정상파 모양이 이제 우리 보통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교과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그림 그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파의 한 모습을 사진 딱 찍으면 절대 이런 모양 안 나와요.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나 혹은 뭐 이런 모양도 나올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모양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절대 안 움직이는 마디가 될 거고 이 부분은 배인데 이거는 이제 얘가 왔다 갔다 움직일 거니까 진폭이 작을 수도 있고 진폭이 이렇게 클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 중에서 변이가 최대인 지점을 상태를 그리라고 했어. 일단 마디가 어디가 되는지 봅시다. 위상이 서로 반대니까 얘네들이 만나면 상세 간섭이 일어날 거니까 마디가 될 것 같아. 둘이 속도가 같으니까 정확히 가운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가 마디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마디가 될 거고 그러면 이 두 칸이 반파장이니까 두 칸. 그래서 이게 마디니까 어떻게 그려주면 될 거냐면 두 개 보강간섭 여기는 마디니까 빵 될 거고 여기도 마디가 빵 될 거예요. 왜냐하면 파가 이렇게 계속 있을 건데 이 파가 여기 올 때 이 파가 여기 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맞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여기도 어차피 보강이 아니 상세예요. 그래서 여기 상세, 여기 상세, 여기 상세, 여기도 상세, 여기 상세. 하지만 이게 다 마디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가운데가 배가 될 거라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리고 이렇게 내려갈 거고요.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렇게 내려갈 거. 지금 정상파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림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림 그립니다. 물론 이 모양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그림 그려도 답은 맞습니다. 이렇게 그려도 답은 맞아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반 주기가 지나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니까 이것도 되고요. 사실 정상파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정상파가 돼요. 이런 모양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문제에서 내가 뭐라 했냐면 변이가 최대인 상태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빨간색 혹은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좀 너무 안 접혀졌네. 자, 오므라드는 현상이 발견했다. 일단 오므라들었어요. 일단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무슨 금속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고 빛을 비췄는데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 이거는 광전 효과가 생각됩니다. 빛 비추면은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는 건 전자가 튀어나간 거고요. 전자가 튀어나갔는데 얘가 오므라들었다. 무슨 상황일까요? 전자가 튀어나갔는데 오므라들었다는 건 결국 원래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도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면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약해지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 여기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오므라들었다 이렇게 봐야겠지. 그래서
현재 금속학과 공부에 되는 전하는 모두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유는 광전효과에서 오므라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비교하면 일단 광전효과가 일어났으니까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는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빛 비쳤다. 이제 광전효과 일어난다. 그럼 전자가 더 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쪽이 더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는 전자가 더 올라갈 거니까 남아있는 전자가 이것도 더 플러스가 되니까 더 벌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금속 빛을 비추었을 때 얘가 오므라드냐 혹은 벌어지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전하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만약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현재 오므라들고 있지. 왜냐면 전자가 계속 튀어나가니까 여기는 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서. 근데 만약에 오므라져서 진짜 다 나갔어. 그래서 다 중성됐어요. 마이너스 다 나가고. 그래서 중성이 됐어 이렇게. 이제 빛을 계속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는 전자가 또 튀어나갈 거니까 어차피 계속 그 경우 이제 이쪽이 이제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러면서 다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 오므라들었다가 다시 벌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말고사 마지막 날 시험 있죠, 물리. 잘 공부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